자, 화요일장입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를 소화해야 되는 한 주고요. 자, 화요일장은 과연 어떤 전략을 중심적으로 잡아갈까요?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오늘 좀 관세인 것 같고 관세 협상 관련주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주목도가 나타납니다. 삼성전자가 4조라니 4조일 줄은 몰랐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죠.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의 주가 흐름을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대감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하락 추세가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원래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한 6조 5천억 얘기 나왔다가 아닌 5조 5천억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는 4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그 HBM3 그 12단 반도체에 대한 재고 물량들, 결국 그 재고 자산 물량들이 이 정도 충당금을 이제 반영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실적이 조금 깨졌고, 물론 이제 추후에는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은 뭐 파운드리 적자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여부, 물론 1분기 때는 워낙 이제 모바일 쪽이 선방을 했었기 때문에 한 6조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추후에는 엔비디아 물량들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재고자산 물량들이 다 실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재고자산 물량 해소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단순하게 말씀드린 대로 12단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이제 경우에 좀 말씀을 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의 관건은 그런 재고 물량 해소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아까 한 2% 정도 빠졌다가 그 나름 보합까지 가는 선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시장의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이쪽 시장을 좀 더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 끝나고 나서 좀 외국인 수급에 대해 조금 한번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오늘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은 왜 오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안 나왔으니까 오히려 하이닉스는 더 잘 나오겠네라는 기대감인 건가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설명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게 보게 되면은 대중 제재로 인해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 그 메모리 쪽도 그렇고 비메모리 쪽도 그렇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전년도까지는 중국 쪽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한 3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 때는 거의 한 15에서 12%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대중 제재,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이제 반도체 관련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흔히 지금 중국도 H20 이제 AI 칩을 이제 조금 수입을 해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이쪽에 이제 그 관련해서 뭐 HBM3 정도에 대한 반도체가 삼성은 사실 그동안 커버를 많이 못했었는데, 그 위쪽에 3, 8단 반도체는 사실 SK 하이닉스는 8단 반도체와 그 이후에 이제 12단 반도체를 워낙 이제 수익성으로 커버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저 대중 제재에 대한 이슈가 사실 하이닉스는 영향이 굉장히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번 달 말쯤에 SK 하이닉스는 실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조금 반등의 요지가 나왔었고, 그리고 자막에 나온 것처럼 원래 오픈 AI가 지난달에도 막 얘기를 했지만은 AMD 쪽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가격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MI 350과 MI 400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는 엔비디아 고객사를 바꿀 의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쿠다 플랫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AI 고객사들이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쿠다 플랫폼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픈 AI가 일단은 엔비디아 고객사로 계속 지속된다는 것. 그렇다는 거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AMD에 들어갔지만은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오픈 AI 고객사를 두는 엔비디아 쪽으로 더 향후에 물량들을 또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 아마 그렇게 해석하면서 좀 더 강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시 과장님은 삼전하고 하이닉스 중에 하이닉스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셨었잖아요. 하이닉스가 오늘의 상승을 또 기점으로 다시 전고점 돌파도 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모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엔비디아 진입할 거다, 이 이슈가 나면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판도가 또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같은 길을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SK 하이닉스의 물량이 줄어드는 거고, SK 하이닉스가 아예 독주로 간다는 거는 그 시장이 내년까지 더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1분기 내년에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그 초도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물량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나중에 AMD에 갈 HBM 물량을 삼성전자가 글로 가게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희망이 뭐가 있는 아직은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MD 물량이 작죠. AMD가 한 10%밖에 안 될 겁니다. 실제 네. AI 칩에서. 확대되기 오늘 오픈 AI를 상황을 봤을 때는 여러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여러 고객사들이 AMD로 가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 물론 워낙 이제 최근 엔비디아가 유럽 쪽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더 시장 커지는 건 맞긴 하겠지만은 삼성전자는 일단 엔비디아 들어가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조금은 갈 길이 머네요. 네. 뭐 9월에 콜 테스트 통과 이야기도 있긴 했는데 조금은 희망을 걸되 일단은 하이닉스가 지금은 패권을 잡은 게 맞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셨고 자, 소보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와 진짜 강합니다. 소보장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되나? 지금 주가 탄력이 너무 좋거든요. 이스페타시스는 확실히 지금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수주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MLB 기판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직접적인 영향은 이스페타시스가 굉장히 이제 크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뭐 이오테크에서 최근에 뭐 주가도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소부장들 이제 하반기는 이제 HBM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날아갈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제 엔비디아가 유럽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엔비디아 뭐 데이터 센터나 이쪽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한 건 엔비디아는 올해 초에 약간 우려해왔던 성장률에 대해서도 이게 이번에 수주를 쌓으면서 내년까지 그 성장을 더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일단은 이쪽에서 오늘 좀 강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추후에는 좀 삼성전자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이제 HBM 밸류체인 뭐 한미반도체나 뭐 하나비전이나 이런 회사들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번 SK 하이닉스 딱 검증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와 분명하게 완전 다른 실적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내 것만 안 올라라고 현님이 하시는데 HBM 소부장 안에서도 좀 종목 선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종목 선별이 굉장히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일단은 지난달이었죠. 한 5월 말이야. 5월 말입니다. 5월 말에 일단은 기존의 TC 본드 장비가 본격적으로 수주 물량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쯤에 추가 물량 수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이제 조금 지지부진 해왔던 그런 거에서 아니면 하나비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한미 반도체, 테크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아직은 좀 주가가 사실 큰 재미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마이크론과 이런 Q 프로버 관련된 전수권 장비가 컬테스트가 통과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반도체 장비단은 기회가 생각보다 많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뤄봤고요. 저희 다음 소비주 한번 넘어갈까요? 관세 회피처, 그러니까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가 오늘 강합니다. 소비주라든지 금융주, 증권주가 대표적인 섹터인데 화장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강하죠. 달바글로벌도 지금 상장하고 또 신고가, 최고가 같고 미용기기도 강하고 야, 화장품은 역시나 그 수출과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항상 좀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적 전에 화장품을 좀 더 매수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 발표 다 하고 나서 좀 조정받을 때 사야 될까요? 화장품이 일단은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쯤에 이제 대부분 화장품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우리가 1분기 때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중국적 흑자 전환이 나왔고 올해는 그에 따른 이제 영업 레버리지가 더 할게 되는 이제 구간에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호텔신라가 면세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호텔신라의 데이터를 보게 되고 그러면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이제 중국해한 비중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번 2분기의 주인공은 달바글로벌가 APR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2분기 때 관세 영향 충분히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APR 그 대표가 늘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관세를 덧붙여도 우리는 가성비로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 그만큼 기능적인 면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수요를 계속 성장하는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달바글로벌이 맥쿼리 증권에서 리포트가 29만 원짜리 목표가 상황이 나왔어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하나증권이나 우리 국내 리포트가 18만, 19만 원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었고 이미 넘어섰죠 목표가는. 그만큼 달바글로벌이 기존의 미스트 세럼 쪽에서 이제 선크림 쪽으로 이제 특히 여름은 선크림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 비중이 한 20%밖에 되지는 않아요. 50%가 미스트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선크림 쪽에 매출 비중이 확대되게 되면서 기존의 미스트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은 달바 글로벌, 그 다음에 APR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다 두 종목 다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좀 추격 매수해도 돼요? 추격 매수. 물론 이제 맥커리의 그 논리는 물론 29만 원이고 향후에 그 성장 자체가 올해 1분기가 40% 성장. 굉장히 크죠. 사실 화장품의 성장률이 40%는 굉장히 큰데 하반기를 60%까지 성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굉장히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은 오히려 지금 오브액 물량들을 네. 다 해소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25만 원 초반대에서는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제가 볼 때 30만 원 충분히 터치할 수 있는 그래요? 실적 우량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달바 글로벌 미스트 써봤거든요. 네. 좋긴 좋은데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저도요. 일본에서도 잘 나간다고 써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써봤습니다. 아, 제가 다음에 한번 선물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섹터 넘어가시죠. 다음 섹터는 저희 이쪽 볼까 하는데 소비주, 소비 쿠폰을 발행하면 어떤 소비주를 봐야 되냐. 많은 분들이 약품도 사시고요. 뭐 화장품 사고, 먹을 거 사고, 안경 사고 어떤 쪽에 가장 기대감이 높을까요? 그렇죠. 이제 주말 사이에 그게 나왔죠. 이게 그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아까 안경점도 있었고 네. 편의점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는 편의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편의점. 편의점이고 근데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요 최근에 무더위가 폭염 이슈가 나오죠. 맞아요. 빙그레가 요즘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면 뭐 살까요? 아이스크림 삽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이 굉장히 크게 성수기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밖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편의점 의자를 통해서 맥주까지 먹으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소비를 커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는 일단은 무더위 폭염이 좀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빙그레와 이제 BGF 리테일 같은 회사들이 조금 굉장히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대형마트는 제외죠. 대형마트는 제외이기 때문에 이 마트는 사실 여기와는 좀 연관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골라주실 순 없어요? 빙그레요. 빙그레, 네. 빙과류 플러스 편의점 종목들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빙그레에 대한 지금에 대한 접근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증권주도 오늘 강해요. 과장님께서 증권주는 지금 상법 개정 통과돼도 계속 갈 거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실제로 오늘 잘 가고요. 네. 하나금융지주도 또 신고가, 중소형 증권주도 랠리 계속 갑니까? 언제까지 가요? 일단은 또 이번 달 말에 또 배당 분리 가세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끝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융지주 중에서도 증권주 비중이 굉장히 높은 이제 지주사들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항상 여러 지표들이 나오죠. 실제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항상 매일마다 거래 대금이 이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딱 최근에 잠시 줄어들긴 했지만 거의 70조 이제 위아래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봤을 때는 그만큼 브로커리지나 이게 증권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거래 대금이 이제 다 해서 실적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증권사마다 이제 IB 쪽 비중이 있는 회사도 굉장히 크고 채권 쪽 비중이 굉장히 큰데 특히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사업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이제 의지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성장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만큼 향후에 주주 환원 정책도 굉장히 높게 가능성이 좀 있다라 보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래에셋증권은 빠질 때는 오히려 기회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회가 크다. 그러면은 증권주 안에서 오늘 안 가던 종목이 좀 오르잖아요. 네. 좀 살만한 종목 있습니까? 그래서요. 일단은 뭐 키움증권이 브로커리지는 굉장히 크고 만약에 이것도 STO 관련 만약에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사실 키움증권이 가장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STO 쪽이긴 합니다. 그러면 키움증권은 이제 브로커리지 그게 비중 자체가 50%이기도 하고 향후 STO까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또까지 이제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뭐 키움증권 뭐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방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의 시장이 잘 갈 때의 주도 섹터잖아요.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치면 이 주도 섹터들이 다시 부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일단 원전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 투자자분들의 선택을 받은 종목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좀 바닥을 딛더니 오늘 4% 반등하더라고요. 다시 전고점 갈까요?
저는 일단 원전은 조방원 중에서도 원전이 가장 일단 모멘텀이 한 몇 년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좀 섹터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방산이나 아니면은 조선처럼 실적을 껴안고 지금 올라가는 섹터가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수주를 하나둘씩 쌓아가는 단계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추후에 29년, 30년도부터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주가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사실 그동안 저점 대비해서 사실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온 건 이겠죠. 이게 나중에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가격대가 낮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든 BHI든 계속 수주 잔고를 쌓아가고 있는 이 회사들에 대한 모멘텀은 빠질 때 계속 담아가는 과정이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전은 빠질 때마다 담자라고 하셨는데 조선과 방산에 대한 시선은 어떠신지요? 조선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시긴 했어요. 네. 근데 오늘 뭐 삼성중공업 리포트 나오고 반등하긴 하는데 이게 의미 있는 반등인가 싶기도 하고 마지막 불꽃인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조선 실적 발표들이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시장에서 보는 거는 컨센 부합 정도로 보고 있죠. 물론 이제 저성가 물량들은 거의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되면서 고성가 물량들의 실적이 반영이 될 텐데 우리가 현대미포를 예를 들면은 1분기 때 그때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왔었고 그때는 또 심지어 환율마저도 거의 1,500원대 가까이 쭉 올라왔죠. 근데 우리가 2분기를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워낙 강세로 오게 되면서 사실 조선주에 대한 이제 시각도 굉장히 엇갈린 반응이 좀 굉장히 많이 왔었죠. 물론 이제 원달 환율에 대한 효과 물론 한 3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워낙 이제 뭐 조선주들을 수주 많이 쌓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환율의 비중이 뭐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긴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작년까지는 맞습니다. 4월에서 10월까지 1년에 2번 후반 가격 협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후반 가격 상승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비용 단의 문제 그리고 워낙 강세에 따른 문제 만약에 저는 오히려 컨센 부합도 나와도 사실 시장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1분기 작년 4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아니면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조선주가 갑자기 컨센 부합이다. 생각보다 시장이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이게 조선주에 대한 매력이 조금은 좀 식어버리는 게 아닌가. 물론 오늘 이슈가 나왔던 건 미국과의 관련된 관계이긴 한데 결국에는 미국과 관련되는 하반기에는 이런 출하와 관련된 그런 수주 물량 이슈가 나와줘야 조금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방산은요? 방산 같은 경우도 딱 한마디입니다. 구조 계약 나왔죠. 네. 그러면 이만한 계약들이 하반기에 또 나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왜냐하면 방산은 기세로 올라왔고 최근에는 기세로 꺾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 좀 볼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은 오랜 기간 동안 구조라는 그 인식을 통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만약에 추후에 우리가 2조짜리 계약이 나왔다, 1조짜리 계약이 나왔다 하게 되면 과연 시장이 이걸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여부. 물론 이제 나토 그 정상회의에서도 2035년까지 GDP의 5% 이상 뭐 국방이 진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항상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유럽은 이제 본격적으로 걔네들만의 방산 경쟁력을 키우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현대로템만의 그런 수준 물량들이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낮을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주는 오늘 다 추세 하락의 시작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러죠. 아마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아마 현대로템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지만은 이런 수주 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성장하는 흐름 속에 나와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향후에 우리가 수주가 새롭게 받게 됐을 때 그때는 더 시가에 대한 바뀔 수는 있는데 네. 우리가 올해 상반기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이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그 열기가 식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관세 무풍지대 엔터주, 게임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과장님 그 K-팝 데몬 헌터스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라면서요. 지금 이 K-팝에 대한 위상이 다시 한번 좀 커지는 시기인 것 같아서 엔터주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어떨까. 하반기에는 빅 IP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블랙핑크, BTS. 엔터주들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좀 접근할 만한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 매력은 있겠죠. 있긴 한데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나오고는 있습니다. 실적이요? 네, 2분기 실적.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탑 아이돌들 뭐 하반기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만약에 실적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때가 제가 볼 때 마지막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하반기 때부터는 물론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 여러 뭐 실가수도 있고 나오기는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의 이 향후의 그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이슈들 아니면은 그 무비자 면제에 대한 그 무기한 연장 이슈들 이게 결국에는 이런 엔터 쪽으로 기반이 굉장히 더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재밌는 주식이 있죠. 서부 TND를 보게 계시게 되면 결국에 지금 하이브 용산에 있는 본사 그 건물을 찍기 위해서 이쪽에 관광객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지금 본사만 가려고? 본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용산 드래곤시티를 간다. 그게 와. 서부 TND라는 주식이 어제도 한 9% 넘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까 케이파 데모 헌터스를 얘기하면서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들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2분기 실적이 오히려 사실 저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저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제가 봤을 때 엔터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요? 바스켓이에요, 그러면 엔터는? 네. 다 담아요? 뭐 다담기보다는 물론 JYP는 사실 작년 4분기 실적부터 살짝 미스가 나오면서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부진을 하긴 한데 결국은 지금 뭐 하이브도 지금 방시혁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YG가 이쪽 시장을 조금 더 끌어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뽑는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한번 답변 들어볼까요? 게임주요? 게임주요. 게임주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좋아하잖아요, 게임. 네, 일단은 원래 게임주는 하반기에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지스타도 있고 도쿄 게임즈도 있고 8월 달에 독일 켈른에서 게임스컴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일 기대하는 거는 펄어비스죠. 펄어비스가 정말 붉은 사막 드디어 한 11월쯤에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그러면 게임스컴에서 이번에 좀 더 많은 분량의 이제 영상이나 실제로 게임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데모 이제 분량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유튜브에 대한 유튜버들의 향후에 호평 일색이 나아져야 좀 더 시장에서는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펄어비스가 뭐 지금 적자네 흑자네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에 좀 사활이 좀 남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펄어비스 이번 2025년 네. 그 도쿄 게임스컴에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지금 또 가격적인 매력도도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섹터 다뤄드렸고요. 지금까지 IM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